환자분들이 특히 이제 오일 종류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건강한 오일은 어떤 것들이냐? 우리 암 환자분들이 특히 이제 오일 종류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건강한 오일은 어떤 것들이냐? 환자들 제일 많이 아는 것은 그저 오메가3를 제일 많이 알아요. 무조건 오메가3. 오메가3도 사실은 동물성이 있고 식물성이 있어요. 동물성을 저희는 이제 잘 권하지 않죠. 왜냐하면 동물성 속에는 사실은 DHA하고 EPA가 많이 들어있어요. DHA하고 EPA는 우리가 중요한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에서는 DHA하고 EPA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 모태 지방산 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근데 동물성에는 DHA하고 EPA가 제법 많이 들어있고요. 이 동물성 오메가3 속에는 사실은 오메가3만 있는 게 아니에요. 포화지방산도 같이 함유를 하고 있어요. 동물성 오메가3를 썼을 경우에 우리가 암 환자들, 특히 이제 오메가3 중요한 것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 여기에 세포막을 오메가3로 구성을 해야 우리가 세포가 건강해지고 염증이 적고 변이가 잘 안 일어나요. 그런 부분을 따진다면은 우리가 식물성 오메가3를 먹어야 가장 도움이 돼요. 식물성 오메가3 속에는 DHA하고 EPA가 양이 아주 적어요. 그리고 포화지방산이 적어요. 식물성 오메가3, 아마시라든지 들깨라든지 뭐 햄프시드라든지 뭐 CBD 오일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레시틴이라든지 이런 종류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오메가3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오메가6는 사실은 보면 우리 몸에 오메가6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너무 이게 많았을 경우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작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오메가6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용유들은 대부분 다 오메가6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피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오메가9 있죠. 오메가9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에서 오메가9은 대개는 심혈관 질환 쪽이죠. 암 쪽보다는. 그런데 왜 올리브 오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요. 우리 암 세포에는 산소 공급이 잘 돼야 돼요. 산소 공급이 잘 되게 되면 암세포가 성장을 잘 못해요. 그리고 산소 공급이 잘 되려면 혈관이 깨끗하고 혈관이 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산소가 저 안에까지 영양 공급, 산소 공급이 잘 돼야 돼요. 혈관이 깨끗해야 되는데 이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게 오메가9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지방이 하나 있어요. 오메가7이에요. 오메가7은 사실 우리 몸에서 조금 만들어져요. 그래서 필수 지방산으로는 들어가진 않아요. 하지만 오메가7이 우리 몸 안에서 염증도 줄여주고 그 다음에 심혈관 효과라든지 그리고 항암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시벅톤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비타민 나무 속에 들어있는 오일이 그런 작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비타민 나무 속에 있는 이 오메가7이 아주 많고 그리고 또 그 안에는 시벅톤 속에는 비타민 C가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오일 종류는 오메가3, 그 다음에 오메가9, 오메가7 이런 부분들이 아주 건강한 오일이고 우리 암 치료하는 데에서는 아주 도움이 되는 오일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유익한 방송 항상 감사합니다. 전을 붙일 때는 어떤 기름이 좋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전을 지질 때 이게 사용하는 기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을 지질 때 사용하는 기름은 대부분 다 불포화지방산 오메가6거든요. 대부분 다 그렇죠. 우리 옥수수 기름이라든지 해바라기, 뭐 카놀라유, 뭐 유채 전부 다 오메가6입니다. 근데 오메가6의 문제점이 이게 트랜스 지방으로 잘 바뀐다는 거죠. 열이 가해졌을 때.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분들한테 가능한 한 튀김이라든지 기름을 사용해서 만드는 부분들을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또 여러분들이 이런 게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뭘 쓰느냐? 올리브유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올리브유는 더 안 됩니다. 올리브유는 일반 식용유보다도 발화점이 더 낮아서 더 트랜스 지방으로 더 잘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리브유는 원래 드레싱용이지 절대 튀김용은 아닙니다. 근데 올리브유를 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열을 많이 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짧은 시간에 살짝 튀길 때 필요할 경우에 올리브유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올리브유는 튀김용으로 쓰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게 가장 좋으냐? 제가 추천할 만한 것은 코코넛입니다. 코코넛유는 포화지방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불포화지방산은 좋고 포화지방산은 안 좋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코코넛유는 일단 열을 가했을 때 절대 트랜스 지방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포화지방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 코코넛유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성분들이 암을 억제할 수 있는 성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코넛유는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바로 에너지로 써버리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지방에 뭐 축적이 되거나 그런 것보다는 바로 에너지를 쓰는 그런 작용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코코넛유를 우리 암 환자들한테 권하는 거거든요. 근데 코코넛유가 호불호가 좀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풍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은 안 쓰려고 하는데, 내 건강을 위해서 나는 그러면 튀김 요리를 먹고 싶어. 한데 코코넛유 냄새는 별로 안 좋아. 그러면 뭔가 여기서 선택을 해야죠. 내가 먹고 싶다면 하셔야 될 거고, 아니라면 피해야 될 건데, 가능하면은 오메가6가 많은 식용유보다는 코코넛유를 권합니다. 저는 우리가 밀가루도 넣어서 하기 때문에 그 밀가루 음식은 뭐 크게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 먹는 전에는 거기가 야채 같은 게 참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야채를 몽땅 넣어가지고 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는 걸로 봐요. 하지만 기름을 사용을 할 때 기름이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밀가루가 너무 많았을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야채 많이 넣고 코코넛유 하고 하면은 그래도 내가 즐길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유해하는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죠. 우리 이제 트랜스 지방이라는 것을 이제 좀 아셔야 돼요. 우리가 트랜스 지방이 안 좋다, 이건 많이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트랜스 지방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시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분이 다른 게 아니에요. 분자가 만들어지는 그 학교 때 보면은 이게 막대기하고 구슬 같은 거하고 해서 분자 구조를 갖다가 이렇게 한 모형들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때 이게 시스 타입이라는 게 있고 트랜스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분자와 분자 사이를 하는 각도 문제거든요. 이건데 이게 일반적인 경우에는 시스 타입은 우리 몸에 별 특별하게 이상을 주질 않아요. 근데 이게 각도가 달라져서 트랜스 타입으로 바뀌었을 때 이 트랜스 타입이 여러 가지 발암물질,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물질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 바뀌는 게 되게 보면 오메가3, 그 다음에 오메가6, 이런 부분들이, 즉 불포화지방산, 우리가 포화지방산하고 불포화지방산하고 나누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메가3나 오메가6, 오메가9, 올리브 속에 들어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게 불포화지방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육류에서 나오는 기름들은 거의 대부분 다 포화지방산이거든요. 근데 포화지방산은 사실은 트랜스 쪽으로는 안 갑니다. 이것 자체가 아주 그 세포 구성하는데 경직이 돼 있고 해서 우리 건강에 도움은 주지는 않지만 트랜스 지방으로 가는 건 아닌데, 문제는 불포화지방산이에요. 불포화지방산에 열을 가하게 되면 시스에서 트랜스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름에 어떤 튀기거나 전을 지지거나 이럴 때 이 기름에 열이 가해지면 시스 타입에서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걸로는 우리 버터나 마가린, 수소 첨가물을 하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트랜스 지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랜스 지방은 우리가 1급 발암물질로 이렇게 WHO에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오메가3나 오메가6 이런 부분들은 열을 가하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특히 발화점이 낮은 불포화지방산, 이게 올리브 오일이거든요. 올리브 오일은 다른 기름에 비해서 훨씬 더 발화점이 낮으니까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은 우리가 되게 드레싱용으로만 사용을 하지 우리가 그 튀김용으로 안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 환자들이 의외로 올리브 오일은 좋은 거니까 튀김을 하든지 아니면 뭐 전을 지지는데 올리브 오일을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기름보다도 더 안 좋고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은 드레싱용으로만 사용을 하도록 하십시오. 이제 생선 기름이 바로 이제 오메가3죠. 우리 특히 등푸른 생선, 그래서 꽁치, 그 다음에 뭐 고등어, 그 다음에 대구, 이런 데서 이제 추출을 하는 게 동물성 기름이 있잖아요. 오메가3인데 저는 암 환자들한테는 크게 권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 암 세포에 세포 막 구성하는 게 오메가3하고 오메가6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막을 만드는 거예요, 막을. 그래서 이 막을 만드는데
오메가3가 중요해요. 오메가6는 한마디로 막을 경직되게 만들어요. 경직되게 만들어서 산소 공급도 잘 어렵고, 그 다음에 영양분 공급도 어렵고, 오히려 염증을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되게 오메가6가 많게 되면 우리 염증성 질환을 많이 일으켜요. 암도 염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암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가능한 한 오메가3가 많아야 우리 세포막을 영양 공급도 잘 되고 산소 공급도 잘 되고, 이런 오메가3가 공급이 잘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생선 기름이 오메가3는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식물성 오메가3하고 동물성 오메가3 차이가 하나 있어요. 식물성에는 모태 지방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순수하게 원 오메가3. 근데 동물성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들어보셨을 거예요. DHA나 EPA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DHA나 EPA는 이게 세포막을 구성하는 데 쓰질 않아요. 순수 오메가3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성에는 DHA, EPA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동물성에는 포화지방산이 또 같이 들어있어요. 불포화지방산도 있겠지만 포화지방산이 같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식물성하고 동물성 오메가3를 비교할 때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식물성 오메가3를 권하는 편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식물성 오메가3는, 순수 오메가3는 뇌 안에는 좀 들어가는데 잘 못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때요? 동물성을 쓰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동물성,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시중에서 팔고 있는 이 오메가3는 저는 대부분이 다 동물성이거든요. 동물성인데 가장 좋은 것은 애들 머리 발달시키는 데는 좋죠. 그런데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는 가능한 식물성 오메가3가 훨씬 더 좋고, 또 이게 세포막이 좋아야 이 정상 세포가 암으로 넘어가지를 않아요. 가능한 한 식물성으로 쓰는 게 낫고, 그래서 동물성으로 돼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생선류에서는 저는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오메가3 이 제품을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되게 이제 저는 이제 고급스러운 오메가3, 저가품, 고가품 이런 구분하는 데 있어서 그 되게 보면은 우리가 표지에 어디에서 추출했는가가 나와요. 나오는데 보면은 30cm 이하의 생선에서 추출했다고 하는 이런 오메가3가 조금 더 고가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좋은 제품을 찾는다 할 때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보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RTG라는 게 이제 많이 나오죠. RTG라는 거. RTG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지방산에 있어서 이제 구성을 우리가 포화지방산이 있고 그다음에 불포화지방산이 이렇게 이제 같이 돼 있는데, 이거를 전부 다 불포화지방산으로 구성 성분을 지방산을 바꿨다. 이게 이제 RTG거든요. 근데 이제 RTG는 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점들이 뭐냐면, 일단은 이건 가공을 했다는 거거든요. 가공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떨지, 그거는 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저는 이제 우리 암 환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 암 환자들은 가능한 한 식물성을 쓰는 게 오히려 낫겠고, 그리고 시중에 보면은 요즘에는 식물성 오메가3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안 되고 내가 어떤 그냥 일반적인 시중에서 나오는 오메가3를 먹어야 된다고 한다면 30cm 이하의 그 생선에서 추출했다는 이런 표시를 확인하고 먹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식물성 오메가3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우리가 이제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들깨가 제일 많죠. 들깨는 오메가3가 가장 많고, 그리고 우리 이제 아마씨,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씨가 생산이 많이 안 되는데 아마 충청도 어디에선가 생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뭐 캐나다나 인도에서 이렇게 수입하는 것들이거든요. 아마씨가 상당히 괜찮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햄프시드, 주로 이제 이런 식물에서 추출하는 오메가3가 이제 식물성 오메가3는 가장 많은 거죠. 마트에서 사다 먹는 들깨, 그래요. 그 다음에 참기름, 우리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과학적인 부분하고 맞질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오메가3는 가장 산패되기 쉬운 기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이렇게 수산물 시장 이런 데 가면 코를 찌르는 그 비린내 나잖아요. 이게 바로
산패된 오메가3 맛이거든요. 네, 그 냄새예요. 생선 속에 있는 오메가3 지방, 오메가3가 산패돼 가지고 나는 냄새가 그 비린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게 오메가3를 느끼는 게 방목한 동물들, 특히 뭐 소고기, 우리가 예전에는 호주나 뉴질랜드산 소고기에서 보면은 약간 비린내가 났거든요. 그래서 잘 안 먹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비린내가 오메가3예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우리 몸에는 좋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 비린내가 나니까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양고기라든지 염소고기 먹으면 또 비린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비린내가 사실은 오메가3예요. 그런데 이런 오메가3는 금방 산패가 잘 돼요. 그래서 들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볶구죠. 열을 줘서 볶아가지고 그거를 짜잖아요. 그래서 짜가지고 어떻게 보관을 해요? 병 속에다 담아요. 되게 이제 하얀 병은 아니고 갈색 병에다 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먹는데 어때요? 이 한 병 가지면 막 몇 달씩 먹잖아요. 자, 이게 좋을 건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일단은 오메가3는 제가 서두에서 말했지만 산패가 잘 돼요. 오메가3가 산패가 되면은요, 이건 트랜스 지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포화지방산 기름보다 더 나빠요. 발암물질로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3는 가장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산패가 안 돼야 돼요. 그래서 들깨도 마찬가지예요. 병에다 담아놓으면 이미 공기 중에 노출됐어요. 그 다음에 매일 먹을 때마다 뚜껑 열어가지고 딸고 어때요? 또 뚜껑 닫잖아요. 그 사이에 다 들어가죠. 그리고 또 장시간 둔단 말이에요. 이건 산패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름은 암 환자들한테는 그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럼 들깨를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제일 좋은 방법은요, 그냥 갈아서 먹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 아마씨도 마찬가지고 들깨도 마찬가지지만 껍질은 이 껍질 속에 산패를 막아주는 성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씨앗으로 있는 상태에서는 이 안에 있는 오메가3가 산패가 안 되는 거예요. 껍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 껍질하고 같이 먹는 게 중요합니다. 되게 우리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인도 같은 데 가면은 아마씨가 많거든요. 이 아마씨는 근데 인도에 가면은 우리나라는 이게 맑아야 좋아요. 안에 찌꺼기 같은 거 있으면 불결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가면은 그냥 갈아가지고 막 찌꺼기가 둥둥 떠다니는 것을 주는데 오히려 그게 오히려 좋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껍질들이 남아 있으면서 산패를 막아줘요. 이게 들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마씨도 마찬가지. 그래서 가능한 한 이 들깨 같은 걸 먹을 때 껍질하고 먹거나 아니면 그날 먹을 양만큼만 갈아가지고 24시간 이내에 먹으면 돼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게 낫지, 병에다가 담아둔 것, 오랫동안 보관한 것, 이거는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